학습 윤리는 무엇일까요? 학습 윤리는 학문에 있어서의 도덕적 코드를 의미합니다. 또한 정보와 지식을 윤리적이고 정직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사용, 생성, 소통하는 것과 관련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지켜야 할 대표적인 학습 윤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대리 출석과 무단 조퇴 금지와 관련하여 학생으로서의 성실성을 강조하는 출석 관련 지침. 두 번째로는 위조와 변조, 표절, 그리고 중복 제출 등을 금지하는 과제물 관련 지침. 세 번째로는 무임승차 금지와 같은 공동 연구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관한 지침. 마지막으로 시험 부정행위나 대리시험과 같은 공정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윤리는 왜 필요할까요? 학습 윤리가 필요한 이유로는 정직하지 않은 생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 공정한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보고서나 과제물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며 과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끼워 넣은 것과 같은 정직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온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윤리를 준수하는 올바른 학습 태도는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올바른 방법을 통하지 않은 실천은 장기적이고 정의의 시각에서 볼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윤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나의 학습 결과와 연구 내용이 인정받고 적절히 기여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연구 활동과 결과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연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으며 타인의 연구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져야 후속 연구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올바른 윤리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기반으로 한 성실하고 정직한 학습 활동은 향후 더 큰 연구자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학습 윤리라는 개념도 이해하고 중요하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 윤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학습 윤리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학습 윤리 위반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모나쉬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학습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8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조언들을 잘 준수함으로써 학습 윤리 위반을 예방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학습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8가지 중 첫 번째로는 작업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해 나가야 하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파악한 후 가능한 한 여유 있는 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일별, 주별, 월별로 계획을 세워 밀리지 않도록 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제나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고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습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는 항상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학생이 매우 어려운 과제나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워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과제량과 시간을 지혜롭게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전공 관련 학술지를 읽는 것입니다. 학습 윤리와 스마트한 읽기 연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공 관련 학술 논문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잘 파악하여 읽는 연습을 하면 필요할 때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며 해당 분야의 학문 문화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술지 논문은 출판 전에 철저하게 점검되므로 저자들은 해당 학계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연구 논문의 글이 어떻게 작성되고 그들 내용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글쓰기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술 논문이나 저서를 읽을 때 바람직한 방법이 적극적으로 읽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나 문맥을 이해하는 것 이상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효과적으로 노트를 작성하여 이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제를 수행하거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또는 시험 공부를 할 때 평소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나만의 노트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노트 작성을 위해서는 올바른 듣기와 읽기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얻은 나의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노트는 필요시에 훌륭한 소스로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효과적인 말 바꿔쓰기와 요약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 바꿔쓰기는 표절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어려운 학습 글쓰기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어떠한 전문가나 학자가 말한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인용 표시와 함께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말 바꿔쓰기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용되는 어휘가 달라지고 단어의 형태 또는 문장의 길임이 너순이 달라져야 하지만 의미하는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때 출처는 적절한 인용 표시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종합하여 요약하는 단계와 그 의견의 기본이 되었던 출처에 대해서도 적절한 인용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인용 내용 및 참고 문헌을 적절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과제를 수행할 때 적절하게 인용 내용을 표시하고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것은 대학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인용 내용 및 참고 문헌 표시는 학습 윤리 위반을 피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과제물을 질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인용 표시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자신의 글에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활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밝히는 것이고 참고 문헌 표시는 나의 글 맨 뒤에 일련의 출처들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인용과 출처 표시는 지도교수 또는 해당 학계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야 하며 과제 제출 지침에서 요구되는 방식에 대하여 확실하게 언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나만의 학문적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보다 완벽한 학습 습관을 훈련하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학문적 스타일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학문적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당 학계나 지도교수가 요구하는 규칙과 조건을 파악하여 자신의 과제에서 익숙하게 활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글을 쓰거나 발표 시 나의 견해에 대하여 내 고유의 스타일을 갖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학문에 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학문적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학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의문을 제시하며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비판적인 읽기와 쓰기에 대한 훈련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하고 실제적인 과제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학습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학습윤리 실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나눠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학습윤리란 올바르고 성공적인 학습 습관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윤리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고 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올바르지 않으면서 편하게 갈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학습자가 많은 호주의 대학에서는 2014년 발생했던 마이메스터 사건 이후 보고서 구매나 시험 부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교육부 지원하에 수행되고 있습니다. 주 정부 프로젝트 일환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학습자가 학습윤리 위반 행위를 많이 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인터내셔널 학생과 수업 내용과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일수록 부정행위에 눈을 돌리기 쉽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경우와 같이 학습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혹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힘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신 있게 학교의 공식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자신의 학습 과정에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학습윤리 준수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윤리를 잘 지킴으로써 나의 학문적, 내면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는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직결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